안녕하십니까. 44강 ITQ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슬라이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죠. 목차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이용한 목차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목차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형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목차를 먼저 한 개를 만들어 두고 다 만들어진 이 목차를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이 모양 자체가 전체를 선택했으니까 전체를 다 복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해서 똑같은 목차를 만들어 놓고 그 목차들의 내용만 바꿨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작업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해보고 그림을 삽입한 후에 잘라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다가 놓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세 번째로 진행을 할 건데 슬라이드 세 번째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글머리 기호를 지정해서 넣을 거고 문단 서식 지정을 할 것이고 줄 간격 지정하고 동영상 삽입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로 돌아올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슬라이드에 표지 목록 작성, 아니 여기 표지 디자인 하도록 표지 디자인을 했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지금 보고 계시는 목차 슬라이드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목차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이 만든 내용을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쉬프트 누르시고 밑으로 이동시키면 됐죠. 밑으로 이동.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록까지 다 만들어진 것이고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됐죠.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목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보시면 여러분 복사하실 때 선택을 먼저 하시고 내가 복사할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클릭해서 밑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손을 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복사할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요 도형 하나, 여기 텍스트 상자 하나, 여기 길다랗게 생긴 도형 이렇게 해서 세 개죠.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르시고 자 누릅니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르시고 자 마우스 키보드를 여기 선택한 영역 위로 가져가시면 자 복사가 될 수 있는 커서 모양으로 변경이 돼요. 그 커서 위에 아주 작게 플러스 기호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줄을 맞춰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떼시면 둘 다 키보드와 마우스 손을 떼시면 네, 하나 복사를 했죠? 그래서 이 복사를 지금 한 개, 두 개, 밑에까지 세 개 복사를 한 것이고 복사한 내용 안에 여기 숫자들하고 텍스트 상자의 글씨들 바꿔준 거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그리고 클릭해서 밑으로 이동시켜서 손 떼기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줄 맞춰서 예쁘게 복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하이퍼링크는 지금 세 번째에 있는 목록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 글씨를 클릭했을 때 내가 출제된 영역에서 어떤 슬라이드로 연결시켜라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시킬 겁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그래서 자,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할 텍스트를 선택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드래그해서 텍스트만, 글씨만 블록 처리를 합니다. 블록 처리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자, 블록 지정한 부분 글씨 위에서 이 글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이 바로가기들 중에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자, 하이퍼링크 찾아보세요. 하이퍼링크 자, 찾으셨죠? 자, 하이퍼링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하이퍼링크 클릭.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현재 문서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현재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현재 문서 클릭해 주세요. 현재 문서 클릭. 자, 현재 문서를 클릭하니까 여기 목록들이 변경되었죠.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슬라이드 5번째에 적용시킬 거예요. 자, 슬라이드 5번째를 선택해 주세요. 슬라이드 5번째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슬라이드 5번째 선택하면 자, 슬라이드 5번째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있어도 없죠, 아무것도. 네. 자, 미리 보기도 있는 거 이런 게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5번째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확인 눌러서 하이퍼링크 기능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ESC 키를 누르거나 이런 빈 공간의 여백을 클릭해서 여기 블록 처리되어 있는 이 블록 처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ESC 키는 여러분 여기 있는 키예요. 초록색 키, 취소 키죠? 자, ESC 키를 누르거나 빈 공간, 여백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저는 여백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백 클릭. 그러면 아까 블록 처리된 내용을 해제가 되어서 깔끔하게 보실 수 있죠? 자, 블록 처리가 텍스트에 적용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파란색으로 변함과 동시에 밑줄 처리가 되었어요. 하이퍼링크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자, 하이퍼링크 적용되었고 만약에 여러분 하이퍼링크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이퍼링크 해제를 할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이퍼링크 적용된 부분 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니까 바로가기들이 다시 생겼죠? 자, 바로가기들 중에 하이퍼링크 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잘못 지정했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제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이퍼링크 적용된 부분 위에서 한번 해야 되죠? 적용된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오고 바로가기들 위에서 하이퍼링크 제거를 눌러주시면 자, 제거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이퍼링크 제거. 그러면 아까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전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방법, 하이퍼링크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 제거 현황, 하이퍼링크 적용 제거 현황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이용한 하이퍼링크 적용까지 진행되었고요. 그림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여러분이 앞으로 ITQ
ITQ 파워포인트를 문제지를 받으시면 출력 형태와 조건을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림 삽입하고 자르기 해서 내가 필요한 그림만 남겨놓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적절한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자, 그림 삽입을 할 거예요. 그림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삽입 탭 여기 있습니다. 삽입 탭. 삽입 탭에서 찾으셨죠? 삽입 탭. 자, 바로 밑에 그림 버튼이 있어요. 그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림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클릭.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경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먼저 자, 항상 내 PC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PC를 클릭해 주세요. 하위 목록 여기 스크롤바를 클릭하셔가지고 위아래로 확인해 보시면서 내 PC를 찾아주세요. 가장 먼저 내 PC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 PC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하위 목록들과 여기에 변경되는 하위 목록들이 같아요. 자, 내 PC 클릭했습니다. 자, 내 PC 클릭한 상황인데 내 PC 안에 하위 목록들 중에 문서와 여기 안에 있는 하위 목록들 자, 내 PC 안에 문서라는 하위 목록과 내 PC 안에 있는 하위 목록들 문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 PC에서 문서를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여기에 문서가 추가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문서, 내가 필요한 파일을 찾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내 PC부터 시작, 두 번째는 문서입니다. 자, 문서 클릭하도록 할게요. 문서 선택. 자, 그러면 내 PC에서 시작했죠? 항상 경로는 내 PC. 그 다음에 문서로 들어왔어요. 문서. 자, 문서 안에 하위 폴더들이 보이시죠? 문서 안에 하위 폴더들 중에 우리는 ITQ 폴더를 찾습니다. 자, ITQ를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따닥. 자, ITQ를 따닥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서 다음에 ITQ가 추가가 됐죠? 자, 경로 확인해 주세요. 경로, 이건 외워야 되는 경로예요. 자, ITQ 더블 클릭 따닥 하도록 하겠습니다. ITQ 따닥. 자, ITQ 폴더를 따닥 하니까 여기에 추가됐어요. 그죠? 경로가 내 PC, 문서, ITQ 추가된 상황입니다. ITQ 폴더 안에는 하위 목록으로 픽처 폴더밖에 없어요.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그러면 ITQ 다음에 픽처가 추가가 되겠죠? 픽처 폴더가 추가될 거예요.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따닥. 그래서 경로가 지금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던 경로는 생략이 된 상태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경로, 세 개까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픽처 폴더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픽처 폴더 안에 하위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하위 목록들 중에 출력 형태 또는 조건을 보시고 파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림4 파일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림4 파일, 그림4라고 쓰여 있죠? 그림4 파일 선택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삽입 클릭해 주세요. 삽입 클릭. 자, 여러분 경로는 외우셔야 돼요. 내 PC에서 문서에서 똑같은 문서죠? 문서에서 ITQ에서 픽처로 들어왔어요. 픽처에서 지금 저희는 그림사를 이용할 거고 그림사 선택하셨으면 여기 이름이 그림사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림사 선택하셨으면 삽입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사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그죠? 자, 그림사 파일에서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두리마다, 모서리마다 이렇게 그림 조절점이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절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그림 도구 서식 탭이 생겼어요.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서식 도구 여기 그림 도구 서식도 생겨 있지 않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적절하게 그림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죠. 그림 파일이 선택되어 있으면 자, 그림 도구 서식 탭이 살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탭에서 맨 끝에 보시면 크기 그룹이 있습니다. 크기 그룹 찾으셨습니까? 크기 그룹에서 자르기 버튼 있어요. 자르기 버튼. 자, 자르기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마다 테두리마다 있는 도형 조절점이 자르기 구분선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자르기 버튼 클릭하도록 합니다. 클릭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하니까 조절점에 이렇게 자르기 구분선이 생겼죠? 각 모서리, 테두리마다 다 있는데요. 자, 필요한 파일은 우리는 요 그림만 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부분에 자르기 구분선을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파일들은 다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서리 자르기 구분선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동해서 이만큼 그림만 남길 거예요. 이 파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선택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ESC 키를 눌러서 이미지들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ESC 키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ESC 키. 자, ESC 키 확인하셨죠? 자, 파일로 돌아가서 ESC 키 입력. 자, ESC 키를 누르니까 여기 있었던 파일들은 잘라내지고 내가 필요한 파일, 출력 형태와 동일한 파일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미지를 잘라낸 파일을 이제 여러분 만약에 출제된 문제를 받으시면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적절한 위치에 그림 위치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림을 요쯤 놔주세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위치에 놔주세요. 네, 클릭해서 이동시키는 거 쉽죠? 어렵지 않죠?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동시킨 다음에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작업한 거를 수시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사하는 단축키를 외우시면 빠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사가 아니라 저장입니다. 저장 과정을 수시로 해놓으셔야 여러분 작업한 내용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장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저장을 해야지 하면 파일이 여러분 작업한 내역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작업하시고 수시로 저장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S 확인해 주세요. 컨트롤 S 확인하셨나요? 네, 위치 컨트롤 S 찾으셨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S 누르니까 모래시계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저장된 게 보여요. 그죠?
네,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수시로 작업한 내용을 수시로 저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는 종료하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도형 슬라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슬라이드는 텍스트 내용을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서식 지정하시고 글머리 기호 지정하고 줄 간격 지정하고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맨 오른쪽에 열을 맞춰주고 그리고 동영상 삽입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열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슬라이드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슬라이드 세 번째 클릭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세 번째 클릭. 슬라이드 세 번째 클릭하셨으면 네,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할 텍스트를 자동 맞춤을 안 할 거예요. 자동 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글씨를 여기에다 이제 글씨를 막 이렇게 썼을 때 이 끝에 이 줄을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안 해놔야 나중에 내가 여기 끝에 열을 맞춰줄 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상단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셨나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로 작업할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 오셔서 도형 상단에, 슬라이드 상단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다가 목차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목차를 입력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 번호로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슬라이드에 1, 로마 숫자 1이에요. 로마 기호 숫자 1에다가 점 찍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이 여기 부분에 슬라이드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자,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제목 입력하십시오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저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먼저 텍스트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가장 맨 먼저 있는 목차죠. 이게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서 다 내용이 들어가는 목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슬라이드로 들어와서 위에 제목을 쓰셨죠. 이번에는 여기 앞에다가 로마 숫자 1에다가 점을 찍어줄 거예요. 자, 로마 숫자를 입력하시려면 여러분 키보드에서 지읒자 키보드를 입력을 할 건데 지읒자 키보드하고 한자를 누르시면 돼요. 지읒만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읒 키 위치 확인하셨죠? 지읒 키. 네, 좋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지금 커서를 여기 위에다가 교 앞에다가 위치시켜 주세요. 네, 여기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읒 입력하고 한자 키 입력해 주세요. 지읒, 한자. 자, 지읒 한자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내역들이 나오는데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로마 숫자로 1이라고 하는 기호가 보일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스크롤바를 내리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 기호 4번 다음에 3번이네요. 다시 스크롤바를 내려서 4번. 네. 숫자 기호 4번 다음에 i가 오도록 스크롤바 위치를 조절을 했는데 스크롤바가 밑으로 내려가도 이 숫자 기호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 숫자 기호가 1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4이다 하면 여러분 키보드에서 4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그래도 이 I 기호가 로마 기호자가 입력이 되고 또는 또는 마우스로 이 I 기호를 클릭만 해주셔도 입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만 해도 입력이 되고 해당하는 특수 기호를 클릭만 해도 입력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 키 2를 눌러도 I가 입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수 기호를 입력할 때 열이 한 개만 보여서 범위가 너무 작죠?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탭 키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상황에서는 특수 기호를 전체 다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다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해서 내가 원하는 특수 기호 여기까지 나타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자, 지읒 키를 입력해서 한자 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특수 기호 바로가기들이 보여요. 그죠? 이 바로가기들 상황에서 탭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요 특수 기호들, 나머지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읒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고 탭 키 누르면 됩니다. 탭 키 누르니까 나머지 특수 기호들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특수 기호를 클릭만 해줘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스크롤바 위아래로 내리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점이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I자 1, 첫 번째 로마 숫자 1 입력하도록 하고요. 1 입력하시고 1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온점 여러분 키보드에서 점 눌러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돼요. 띄어쓰기 한 공간 온점 들어갔고 로마 숫자 i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이렇게 목록과 동일한 텍스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입력 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잖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글자를 여기 준비해 놨어요. 자, 이 텍스트를 여러분 슬라이드에 입력해 주세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바로 다음 이어서 만들 건데요. 이 텍스트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띄어쓰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쓴 거예요. 엔터 키 누르지 않고 계속 입력만 해주세요. 엔터 키 누르지 않고 입력만 하세요. 글씨. 자,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마저 하겠습니다.